트럭 앞에서 아버지가 울고 계셨습니다. 어느 아침 차고 앞 세차를 쓰다듬으시는 아버지. 이게 내 차야? 장갑 낀 손으로 천천히 만지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으로 60년 인생 처음 가져본 승용차, 딸이 준 선물. 고맙다. 목이 메셨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30년 고생의 보상이었습니다. 딸의 효심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5년 전 1990년 저는 5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철물 공장, 직원 5명, 잘 살았습니다. 아파트도 있었고, 차도 있었고, 매주 외식도 했습니다. 딸, 뭐 먹고 싶어? 돈가스? 아버지가 웃으며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큰 손, 따뜻한 손,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크리스마스면 선물을 주셨습니다.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주셨습니다. 장난감도 많았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습니다. 저를 학원에 보내주셨습니다. 피아노, 미술, 영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좋은 대학 보내서 훌륭한 사람 만들 거야. 의사나 변호사 같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모두. 아버지는 일요일마다 저를 놀이터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네를 밀어주셨습니다. 미끄럼틀에서 기다려주셨습니다. 아빠 봐. 혼자 탔어. 그래, 우리 딸 대단해. 웃으셨습니다.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곧 사라질 것인지. 하지만 변화는 갑자기 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뉴스에서 매일 나왔습니다. 기업 부도, 실업, 노숙자, 자살, 무서웠습니다. 우리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공장 거래처가 부도났습니다. 연쇄부도, 외상값 3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밤마다 술을 드셨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중얼거리셨습니다. 혼자서, 거실에서, 저는 방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을 내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월급도 못 드려서. 아버지가 직원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씩씩하시던 아버지, 늘 웃으시던 아버지, 무너지셨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차도 팔았습니다. 가구도 팔았습니다.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2칸, 화장실 공용, 부엌도 좁았습니다.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하루 8시간, 월급 80만 원. 손이 거칠어지셨습니다. 세제 때문에.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0대 중반,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나를 써주는 데가 없어. 아버지가 한숨 쉬셨습니다. 매일 결국 트럭을 빌려 생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셨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셨습니다. 생선을 사서 트럭에 싣고 동네를 돌며 팔았습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 저는 새벽에 아버지가 나가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 트럭 시동 거는 소리,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피아노도, 미술도, 영어도 돈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새 가방을 들었습니다. 명품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저는 작년 옷을 입었습니다. 작년 신발을 신었습니다. 가방도 낡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연락할게.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가져올게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급식비. 알았어. 미안해. 엄마가 내일 줄게. 어머니 눈이 붉어졌습니다. 눈물을 참으셨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이 싸우셨습니다. 당신이 사업만 제대로 했어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딸 급식비도 못 내는 주제에 미안해. 정말 미안해. 큰 소리, 흐느끼는 소리,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들렸습니다. 어머니 울음소리, 아버지 한숨소리. 중학교 2학년 때 다짐했습니다. 나는 꼭 성공해서 부모님을 모셔야지. 그게 제 꿈이 됐습니다. 의사도, 변호사도, 선생님도 아닌 그냥 성공,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그게 제 인생 목표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신문 배달, 4시에 일어났습니다. 2시간 배달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졸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깨우셨습니다. 야, 자지 마. 죄송합니다.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월급 30만 원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딸, 고마워. 근데 네가 쓰렴. 아니에요. 엄마가 쓰세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앞치마로 고3이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학원을 못 다녔으니까, 과외를 못 받았으니까, 수능을 봤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재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딸, 재수는 돈이 많이 들어. 아버지가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독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알바를 구했습니다. 카페.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월급 120만 원. 공부는 낮에. 일은 밤에.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재수 시절은 지옥이었습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밤 10시부터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까지 7시간, 잠은 2~3시간만 잤습니다.
카페 화장실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변기에 앉아서 30분 알람을 맞춰놓고 깨면 다시 일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커피를 하루 7잔 마셨습니다. 안 그러면 잠이 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카페에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과로입니다. 쉬셔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영양실조도 있고요. 빈혈도 심하고 이러다 큰일 납니다.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밤에 택시 타고 딸 그만둬. 공부 그만하고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러다 죽겠어. 안 죽어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성공해야 했으니까 부모님을 위해 한 달 후 다시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제발 조금만 쉬어라. 아버지가 애원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체중이 10kg 빠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거울을 보면 유령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야, 너 괜찮아? 응. 병원 가봐.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있었으니까. 어느 겨울날 새벽 6시였습니다. 카페 알바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 트럭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트럭. 골목 입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트럭 뒤에서 생선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장갑도 없이 김이 났습니다. 입에서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아빠, 부르려다 멈췄습니다. 행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40대 남자, 정장을 입은 깨끗한 구두를 신은 아버지가 인사했습니다. 생선 사가세요. 신선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간절함 때문인지 행인이 트럭을 쳐다봤습니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에이, 냄새나. 비켜봐. 손을 휘저으며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행인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길 막고 생선팔이나 하고 인생 말아먹은 게 보이네.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웃듯이. 아버지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얼어붙었습니다. 행인이 휘파람을 불며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트럭 뒤에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60대 노인이 새벽 길거리에서 혼자 차가운 바닥에 저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창피해 하실까봐, 제가 본 걸 아시면 더 슬퍼하실까봐 10분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어나셨습니다.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손등으로 다시 생선을 정리하셨습니다. 생선 사가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전히 저는 돌아섰습니다.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이불 속에서 그날 밤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자. 반드시 아버지를 저 길거리에서 구해내자. 반드시 부모님이 겪은 수모를 잊게 해드리자. 그게 제 인생 목표가 됐습니다. 절대적인, 유일한. 1년 후 수능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대학교 경영학과.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딸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정말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도 알바를 계속했습니다. 카페, 편의점, 과외. 하루 4시간만 잤습니다. 학점은 4.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부모님께 부담 드리지 않기 위해 방학 때는 인턴을 했습니다. 기업에서 경험을 쌓기 위해 나중에 사업할 거예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업? 돈이 있어야지. 저축하고 있어요. 조금씩 월 30만 원씩 4년 동안 1,440만 원.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2006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업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당시 온라인 쇼핑이 막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기회였습니다. 딸, 사업은 위험해. 회사 다녀라. 아버지가 걱정하셨습니다. 회사 다니면 안정적이잖아. 아빠, 전 해볼게요. 실패하면 어떡해? 실패 안 해요. 자신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지만 저축한 1,44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사무실 겸 창고로 빌렸습니다. 월세 4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여성 의류를 팔기로 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떼왔습니다. 혼자 모든 걸 했습니다. 상품 사진 촬영, 상세 페이지 제작, 주문 처리, 포장, 배송, 고객 응대. 하루 18시간을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잤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휴일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일했습니다. 첫 달 매출 300만 원, 순이익 50만 원. 적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 500만 원, 세 번째 달 800만 원. 조금씩 늘었습니다. SNS 마케팅을 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했습니다. 고객 후기를 모았습니다. 평판이 좋아졌습니다. 배송 빨라요. 옷 예뻐요. 또 살게요. 사장님 친절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기뻤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6개월 후 월 매출 2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순이익 400만 원. 직원을 뽑았습니다. 대학생 알바 2명. 포장과 배송을 맡겼습니다. 저는 마케팅과 상품 기획에 집중했습니다. 1년 후 월 매출 5천만 원. 2년 후 월 매출 1억 원.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가격 경쟁, 품질 경쟁, 배송 경쟁. 하루 2~3시간만 잤습니다. 잠들면 뒤처질 것 같았습니다. 커피로 버텼습니다. 하루 5잔, 때로는 7잔. 눈이 충혈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통이 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성공해야 했으니까. 아버지를 위해. 3년 차. 사무실을 넓혔습니다. 직원을 10명으로 늘렸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공장과 직접 계약했습니다. 품질을 높였습니다. 가격은 낮췄습니다. 매출이 폭발했습니다. 월 매출 3억, 월 순이익 6천만 원. 돈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하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저축했습니다. 재투자했습니다.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화장품도 사지 않았습니다. 외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매일 1,000원짜리 삼각김밥. 친구들이 나가자고 했습니다. 야, 회식하자. 미안. 일 있어. 너 언제까지 일만 할 거야? 조금만 더. 친구들이 떠났습니다. 하나둘씩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목표가 있었으니까.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그렇게 사세요? 목표가 있어서요. 무슨 목표요? 부모님 효도요.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효녀시네요. 웃지 못했습니다. 진심이었으니까. 4년 차. 월 매출 5억. 연 매출 60억. 중소기업이 됐습니다. 직원 30명. 사무실 200평. 자동화 시스템. 성공했습니다. 겉으로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더 벌어야 했습니다. 더 성장해야 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위해. 5년 차. 드디어 목표 금액을 달성했습니다. 통장 잔고 3억 원. 부모님께 드릴 돈. 아버지 환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선물을 계획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져보지 못한 것. 승용차. 아버지는 평생 트럭만 몰았습니다. 낡은 중고 트럭, 낡은 짐차, 승용차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께 차를 선물하자. 중고차가 아닌 새 차로, 좋은 차로,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차로 현대 그랜저를 골랐습니다. 당시 가격 3,500만 원. 비쌌습니다. 많이. 하지만 아버지를 위한 거였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하신 아버지. 이 정도는 받으셔야 했습니다. 딜러를 만났습니다. 그랜저 구매하려고요. 좋은 선택입니다. 누가 타실 건가요? 아버지요. 아, 좋은 선물이네요. 환갑 선물이에요. 더 좋은 선물이네요. 계약했습니다. 출고 날짜 아버지 환갑 일주일 전. 깜짝 선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환갑 선물로 차 샀어요. 차? 무슨 차? 그랜저요. 뭐? 그랜저?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그거 비싼 거잖아. 괜찮아요. 제가 번 돈이에요. 얼마나 하는데? 3,500만 원이요. 뭐? 어머니가 더 놀라셨습니다. 딸, 당연한 거예요. 아빠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내 아빠가 얼마나 좋아할까? 어머니가 웃으며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버지께 드리는 첫 큰 선물. 기다려졌습니다. 설렜습니다. 아버지 환갑일이 다가왔습니다. 집에서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딸, 환갑은 그냥 넘어가자. 돈 쓰지 말고.
아니에요. 해야죠. 괜찮아. 아빠는 안 해도 돼. 아빠, 한 번만 살잖아요. 환갑은. 그래도, 제발이요. 결국 설득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가족 10명, 친척들도 초대했습니다. 차, 인수일이 환갑 이틀 전이었습니다. 딜러에게 연락했습니다. 환갑 당일 아침에 집 앞에 갖다 놓아주세요. 네. 배송이요? 네. 깜짝 선물이에요. 아, 좋은 딸이시네요. 부모님께 잘해드려야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갑 전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놀라시지 않으실까? 건강하시니까 운전 잘하시겠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더 컸습니다. 30년 길거리에서 생선 팔면서 모욕당하면서 혼자 울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아버지. 드디어 보답할 수 있는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집 근처로 갔습니다. 6시. 딜러가 도착했습니다. 새 그랜저. 검정색. 반짝거렸습니다. 아침 햇살에 여기다 세워주세요. 차고 앞에 세웠습니다. 큰 빨간 리본을 달았습니다. 차 위에 환갑 축하합니다, 아버지. 팻말을 만들어 차 안에 놓았습니다.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실 시간. 7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평소처럼 트럭을 타러 멈춰 섰습니다. 차를 보셨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가셨습니다. 리본을 만지셨습니다. 조심스럽게 팻말을 보셨습니다.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중얼거리셨습니다. 제가 뛰어나갔습니다. 아빠, 딸, 이게 무슨 환갑 선물이에요. 아버지가 얼어붙었습니다. 환갑 선물? 네, 아빠 차예요. 차? 네, 그랜저예요. 새 거요.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그냥 차를 보셨습니다. 한참을 입이 벌어졌습니다. 천천히 다가가셨습니다. 손을 뻗으셨습니다. 장갑 낀 손으로 차를 쓸어 보셨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처음 보는 신기한 것처럼, 마치 깨질까봐 조심하듯. 이게 내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빠 거예요. 딸이 산 거야? 네. 돈이 얼마나 드는데? 괜찮아요. 제가 번 돈이에요. 3천만 원 넘잖아. 괜찮아요. 아빠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아빠, 고맙다. 목이 메셨습니다. 정말 고맙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꽉, 우리 딸, 이렇게 컸구나.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둘 다 울면서 30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차에 타셨습니다. 운전석에 처음 타보는 승용차. 어색해 보였습니다. 핸들을 잡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빠, 괜찮으세요? 응,
근데 이거 어떻게 운전하지? 트럭이랑 비슷해요. 그래. 네. 기어도 같고요. 시동을 거셨습니다. 부르릉. 조용했습니다. 트럭보다 훨씬. 우와. 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엔진 소리가 안 들려. 웃으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시트도 편하고. 네. 열선도 있어요. 열선? 네. 따뜻하게 해주는 거요. 우와. 요즘 차는 대단하네.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웃으셨습니다. 이거 진짜 내 거야? 네. 꿈 아니지? 아니에요. 진짜예요. 동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새 차니까, 반짝이니까, 저 차 새 거네. 누구 차야? 수군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당당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허리를 펴고 웃으면서 운전하셨습니다. 딸,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빠도 고생하셨잖아요. 30년 동안.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운전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차에서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아빠, 왜 안 내려오세요? 그냥 좀 더 있고 싶어서. 차 안에서 핸들을 만지셨습니다. 시트를 만지셨습니다. 대시보드를 만지셨습니다. 이게 내 거구나. 중얼거리셨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60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처럼 저도 행복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 드디어 왔습니다. 저녁에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작은 식당, 가족 10명, 아버지가 주인공이었습니다. 환갑 축하합니다. 모두 박수 쳤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환하게,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는 음식들,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딸이 차를 선물했어요. 네, 차요? 친척들이 놀랐습니다. 그랜저요. 새 거. 우와, 대단하네. 얼마 하는데? 3,500만 원이요. 헐, 대박. 우리 딸이 사업해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자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랑하시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기뻤습니다. 딸, 일어나 봐. 예. 다들 한마디씩 해.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재수 시절 카페 알바하면서 화장실에서 자고, 지금도 하루 2~3시간밖에 안 자고, 사업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더 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 없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딸, 고맙다. 아빠가 사업 실패해서 미안해. 네가 고생한 거 다 알아. 카페에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대학 다니면서 알바 3개 하고. 아빠, 아니에요. 아빠가 잘했으면 네가 고생 안 했을 텐데. 아빠 잘못 아니에요. IMF 때문이잖아요. 그래도 아빠 괜찮아요.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정말이었습니다. 이제 다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건강하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친척들도 말했습니다. 효녀다, 효녀. 요즘 같은 시대에 복이 드물어. 부모님이 복 받으셨네.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계속 행복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새벽 6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딸 일어났어? 네. 왜요? 나와봐. 내 아버지 좀 봐. 무슨 일이에요? 와보면 알아. 급하게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30분 걸렸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차고 앞에 계셨습니다. 차를 닫고 계셨습니다. 새벽 6시에 천으로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아빠, 딸, 왜 왔어? 엄마가 오라고 해서요. 뭐 하세요? 아, 이거 차 닦는 거야. 새벽에요? 응, 매일 아침마다 닦아. 예, 놀랐습니다. 받은 날부터 매일 닦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30분씩 닦아요. 매일요? 응, 하루도 안 빠지고. 아빠, 딸이 준 선물인데 소중히 해야지.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차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 처음이야. 평생 트럭만 몰았는데 승용차를 갖게 될 줄은 몰랐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 덕분이야. 정말. 아빠,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갖게 된 것.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아빠, 운전 조심하세요. 그럼, 조심할게. 사고 나지 마세요. 안나, 걱정 마. 약속하세요. 약속해.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딸, 고마워. 정말, 아니에요. 앞으로 더 좋은 거 사드릴게요.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에요. 집도 사드리고, 그런 건 안 해도 돼. 아빠는 이것만 있으면 돼. 차를 가리키셨습니다. 네가 준 선물이니까.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우셨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셋이서 차고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흘리는 일주일 후 아버지가 전화하셨습니다. 딸, 트럭 팔았어. 예, 트럭이요? 응. 이제 승용차 있으니까 필요 없어. 그럼 생선 장사는요? 그만뒀어. 예, 놀랐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그만할 때 됐지. 그럼 뭐 하세요? 그냥 쉬려고. 딸이 번 돈도 있고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돼. 아빠,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30년 고생했으니까. 정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30년 목표 달성했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가 전화하셨습니다. 딸, 주말에 시간 돼? 네. 왜요? 드라이브 가자. 엄마랑 같이. 좋아요. 토요일 아버지가 운전하셨습니다. 새 차로 어머니와 저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어디 가요? 바다. 2시간을 달렸습니다. 동해로.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도 맑았습니다.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파란 바다, 하얀 파도,
아름다웠습니다. 산책했습니다. 셋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여행이네. 그러게요. 딸 어렸을 때 자주 왔었는데 기억나요. 저도 그땐 돈도 있고 여유로웠지. IMF 때 다 망했지만 이제 다시 여유로워졌잖아요. 그래. 덕분에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딸. 아니에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효도하는 자식이 얼마나 되겠어. 부모님이 그만큼 고생하셨잖아요. 셋이서 바다를 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어머니가 잠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백미러로 저를 보셨습니다. 딸, 네, 아빠 자랑스러워. 감사합니다. 정말 잘 키운 것 같아.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잘한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 자랑스럽다. 드디어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그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차를 닦습니다. 새벽 6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더워도 어머니가 말립니다. 날씨 안 좋은데 오늘은 쉬어. 안 돼. 딸이 준 선물인데. 고집하십니다. 장갑 낀 손으로 천을 들고 조심스럽게 차를 쓰다듬습니다. 4년, 1460일,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차는 여전히 새 차처럼 반짝입니다. 아버지가 관리를 잘하시니까 주말이면 드라이브를 가십니다. 어머니와 오늘 어디 갈까? 바다? 좋지. 산? 그것도 좋네. 행복해 보이십니다. 둘 다. 제 회사도 성장했습니다. 현재 연 매출 200억, 직원 80명, 성공했습니다. 확실히. 하지만 여전히 바쁩니다. 하루 10시간 일합니다. 주 6일. 힘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하시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꼭 부모님을 찾아뵙니다. 딸, 밥 먹었어? 네. 일은 힘들지 않고?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 네. 항상 같은 대화. 하지만 좋습니다. 따뜻하니까. 안심이 되니까. 아버지가 차를 자랑하십니다. 딸이 준 차야. 4년 됐는데 아직도 새 차 같지? 네. 관리 잘하셨네요. 당연하지. 매일 닦는데. 웃으십니다. 자랑스러워 보이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제 고생이 아깝지 않습니다. 재수 시절, 카페 화장실에서 쪽잠 자던 것, 창업 초기, 하루 2~3시간밖에 못 자던 것,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소를 위한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딸, 고맙다. 갑자기 왜요? 그냥 네가 있어서. 30년 전 사업 실패했을 때 아빠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 길거리에서 생선 팔면서 모욕당하면서 이게 내 인생이구나 싶었어. 죽고 싶었어. 솔직히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네가 이렇게 성공해서
아빠한테 차까지 사주고, 아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었어. 다시 시작된 거였어.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저도, 아빠, 제가 고마워요. 왜? 아빠가 포기 안 하시고 30년 버티셔서 제가 아빠 딸로 태어나서 딸,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한참을 사랑해, 딸. 저도 사랑해요, 아빠. 평생 듣고 싶었던 말. 드디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최근에 아버지가 또 전화하셨습니다. 딸, 차 바꿀까? 예. 왜요? 고장났어요? 아니, 4년 됐으니까. 아니에요. 더 타세요. 근데 새 차도 나왔던데. 신형 그랜저.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차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빠, 그 차로 10년은 타세요. 그래. 그럼 10년 타야겠네. 네. 제가 또 사드릴게요. 10년 후에. 고마워, 딸.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 목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루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제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응. 부모님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미 충분히 했잖아. 차도 사드리고. 아니야. 더 해드려야지. 친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지. 나 행복해. 지금. 정말? 응. 정말이었습니다. 하루 10시간 일해도, 주말도 없이 일해도 행복했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하시니까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님한테 뭐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왜요? 그냥 부담스러워. 부담? 응. 효도해야 한다는 게 이해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부담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언제부터였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모욕당하던 그날부터 그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아버지를 저 길거리에서 구해내자. 그게 제 인생 목표가 됐습니다. 유일한 목표. 친구들은 말합니다. 꿈이 뭐야? 부모님 효도요. 그게 꿈이야? 그럼 네 꿈은? 그게 제 꿈이에요. 이상하게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부모님 위해서만 살면 너는? 저도 행복해요. 정말? 네. 정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효도는 부담이야. 부모님 너무 의지하지 마. 너 인생 살아야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제 부모님은 3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사업 실패, 빚, 가난, 길거리에서 생선 팔면서, 모욕당하면서, 그래도 포기 안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굶으면서, 추위에 떨면서, 그런 부모님께 제가 할 수 있는 건 효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게 제 존재 이유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효도는 선택이다. 맞습니다.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효도를. 그게 제 행복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부모님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왜 네가 보답해야 해? 그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제 부모님은 당연한 일 이상을 하셨습니다. IMF로 모든 걸 잃고도 저를 포기 안 하셨습니다. 저를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평생. 그게 제 꿈입니다.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씩, 매일, 아버지가 차를 닦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잘하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행복하실 때까지, 아니, 제가 죽을 때까지 그게 제 인생입니다. 오늘도 새벽 6시 아버지는 차를 닦습니다. 장갑 낀 손으로 4년 동안 매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제가 드린 선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도 더 키울 것입니다. 더 많이 벌 것입니다. 부모님께 더 많이 드릴 것입니다. 집도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게. 그게 제 목표입니다. 평생. 친구들은 말합니다. 언제까지 부모님 위해서 살 거야? 평생요. 너는? 저도 행복해요. 그러면서 정말입니다. 행복합니다. 부모님 웃는 모습 보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64세입니다. 건강하십니다. 앞으로 20년은 더 사실 것 같습니다. 그 20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효도를 후회 없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늙었을 때 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일. 그게 제 삶의 방식입니다.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늦기 전에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싶으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해드리세요.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나중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지금도 아버지는 차를 닦습니다. 매일 아침 4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닦으실 것입니다. 제가 선물해 드린 차, 그 차는 단순한 차가 아닙니다. 30년 고생의 보상, 딸의 효심, 가족의 사랑, 그 모든 게 담긴 선물입니다. 아버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단순히 차를 산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존엄을 되찾아드린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모욕당하던 아버지, 이제는 당당하게 승용차를 모십니다. 그게 제가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께 빚을 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빚을 갚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그 빚을 갚는 게 행복합니다. 효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부모님의 웃음, 그것을 위해 사는 삶,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싶으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해드리세요.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후회해도 늦습니다. 지금 해드리세요. 작은 것이라도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 방문 한 번, 그것이 나중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저는 오늘도 아버지께 전화합니다. 아빠, 저예요. 응, 딸. 밥 먹었어? 네. 아빠는요? 먹었지. 차는 잘 타고 다니세요? 그럼, 네 덕분에 잘 타고 다녀. 잘 됐네요. 딸,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매일 같은 대화. 하지만 행복합니다. 아버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저의 행복입니다.